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월급이 180만원 정도라고 하면 18만원 이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3, 4조를 매월 살 수 있는 거죠. 구독, 좋아요, 아주 좋아. 안녕하세요. 월급의 10%로 장기 투자하는 장아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요즘 장 어떠신가요? 제 종목은 위로 오르지도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심심한 종목이 되었네요. 요즘 장을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업종마다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어서 빨리 제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바로 저축입니다. 재테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직장인들에게 여윳돈이 어디 있겠으며 빚을 내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실천하고 있는 현실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수익률이 중요한가요? 수익금이 중요한가요? 재테크에서 이 시드머니라고 하죠.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수익금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. 저 또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수익률이 한 50% 정도 났거든요. 하지만 수익금은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약 1000만원 정도가 모이니까 슬슬 5에서 10%만 수익률이 나도 꽤 짭짤하더라고요. 이처럼 투자자에게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1%만 돼도 투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만큼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수익금도 크기 때문이죠. 우리는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. 자,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부터 시작할게요. 첫째, 신용카드를 자릅니다. 신용카드는 빚입니다. 빚. 이 세상에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죠. 신용카드는 나쁜 빚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딱 첫 달만 편하고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그 달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. 꼭 자르세요. 저처럼. 둘째, 월급의 10% 이상을 무조건 주식에 투자합니다.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%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종목을 잘 고르셔서 평생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0%씩 적립해보세요.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월급이 180만원 정도라고 하면 18만원 이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3, 4조를 매월 살 수 있는 거죠. 매년 임금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금도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꼭 해보세요. 주식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세 번째, 모아둔 돈 모두를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바로 이 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. 이 금융권 통틀어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단 1.4% 농특세는 뜯어갑니다. 예를 들어 1금융권에 3천만원 1년 예금이 만기되어 2%의 이자를 얻었다고 치면 6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서 세금 15.4%를 뜯어가죠. 즉 92,400원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.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? 저희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 비과세 혜택 잊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. 귀찮더라도 저 세금 안 내고 커피 사드시는 게 훨씬 개이득 아닐까요? 네 번째, 생활비 아껴서 저축하고 투자하자. 생활비 중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건가요? 저는 충동구매가 제일 크고 아깝더라고요. 이 충동구매만 없어도 생활비 정말 아낄 수 있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 또한 실천하기 힘든 네 번째입니다. 월급의 10%를 증액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 10%를 절약하면 된다고 합니다. 우리 생활비 아껴서 월급도 늘리고 그만큼 또 투자해보는 건 어떤가요? 마지막으로 온라인 뱅크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. 저는 온라인 뱅크 중에 지금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뱅크의 큰 장점으로는 한눈에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가 모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너무 쉽게 적금이나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. 많은 분들이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은행을 가기는 귀찮고 또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
이 만사가 귀찮을 때 방구석에서 예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이 카카오뱅크를 지금부터 좀 팔아볼까 합니다. 요즘 대세인 온라인 뱅크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설해 보시고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시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 싶으면 쉽게 해지도 가능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.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까지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준비물은 카카오뱅크가 설치된 핸드폰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. 어플을 실행시키고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약관 동의를 하라는 이 항목이 뜨는데요. 필수 항목만 체크하시고 카카오뱅크 시작하기 누르면 화면과 같이 계좌 개설하기가 뜨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. 의무적으로 거래 목적에 대해 적으라고 하는데 대충 적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 신분증을 찍고 개인정보 몇 개를 적으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비대면 계좌 개설은 다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본인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,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이라든지 계좌 하나를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그 다른 통장에 4글자로 입금자명이 찍힐 겁니다. 그 4글자를 카카오뱅크 앱에 그대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. 참 쉽죠?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잠시 살펴볼게요.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재밌는 상품들을 쉽게 가입할 수 있어서인데요. 세이브박스라는 건 입출금 통장에 또 다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돈을 넣어두면 매일 이자를 주는 건데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입출금 통장 안에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세이브박스에 돈을 넣어두는 편입니다. 단 1원이라도 이자를 준다는데 돈을 방치해 둘 필요가 없겠죠? 두 번째로 저금통 상품인데요. 이 상품은 통장에 동전 단위는 자동으로 저금을 해주는 고마운 A입니다. 예를 들어서 통장에 21,900원이 남아있다면 900원은 자동으로 저금을 해주는 거죠. 재밌는 A입니다. 세 번째로 정기예금인데요.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돈을 예치시켜 놓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상품입니다. 만기 날짜를 1개월부터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목돈이 당장 한두 달 후에 써야 된다면 만기 날짜를 적게 잡아서 단 몇 프로라도 이자를 받아가면 되겠죠. 네 번째로 자유적금 상품입니다. 불입 날짜를 매일, 매주, 매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금리 우대로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. 저는 그래서 자동이체는 최소 금액 1,000원만 걸어두고 생활비를 절약해서 그 남은 생활비는 자유적금에 추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아. 마지막으로 재밌는 상품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드릴 겸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. 바로 26주 적금 챌린지라는 상품인데요. 이 상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적립을 하는데 매주 입금액이 자동으로 증액되어 적립이 되는 상품입니다. 상품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카카오뱅크 어플의 왼쪽 상단 이 세 줄을 누르시고 26주 적금 챌린지를 선택합니다. 매주 얼마씩 증액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증액 10,000원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진짜 26주 동안 시급했습니다. 여러분은 금액 조절 잘 하세요. 이 10,000원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10,000원씩 증액이 되는 건데 마지막 한 달, 그러니까 4주죠. 4주는 23만원, 24만원, 25만원, 26만원. 거의 한 달 동안 100만원이 나갑니다. 이렇게 매주 내라고 하니까 아주 지옥이었습니다.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만기 때 약 350만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. 저는 두 번 다시 그럴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1,000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부담 없이 26주가 지나면 저에게는 35만원이 생기겠네요. 저는 이 돈을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할 생각입니다. 상품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처럼 통장이 개설이 되고 이 통장을 누르게 되면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매주 상황을 알려줍니다. 이처럼 카카오뱅크에서는 즐겁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. 자신만의 미션을 정하고 종잣돈을 모아보세요. 적금이 만기가 되면 알맞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수를 늘려보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되는 겁니다. 스트레스 받는 재테크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재테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기까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 직장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. 돈을 무조건 안 써서 투자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금방 지칠 수가 있다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. 재테크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
저처럼 적은 돈으로도 꾸준히 저축하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월급 10%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